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해볼 내용 자체는요. 오늘은 조금 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이번 한 주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에서 이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좀 큰 내용 틀 자체에서 호재와 악재 내용 자체가 지금 다 공존을 하면서 넘어갔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금 15,500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값에 대한 좀 명확한 내용 해석 자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제가 오늘 좀 교육을 좀 다시 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피보나치 되돌림. 사실상 이제 어떤 분들은 각각의 이제 좀 이 비율 자체가 마디값에 대한 성격을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마디값 대응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일단 피보나치에 이제 조금 더 빠져서 보신다라고 하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라든지 피보나치를 활용한 채널 라인 대라든지 혹은 피치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채살의 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피보나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정확하게 이제 언제였었는지 조금 기억은 안 나는데 피보나치 기준으로 일단은 좀 살펴보시면요. 피보나치 수열을 먼저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나열을 일단은 좀 배웠었는데 1, 2, 3, 4, 죄송합니다. 5, 8, 13. 그러니까 이제 1, 2를 스타트로 해서 앞에 두 수를 더한 숫자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5, 8, 13, 21 쭉쭉쭉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말 큰 수로 이제 덩치가 커진 수가 있었을 때 앞에 두 수를 번갈아 가면서 나눠 가면서 비율을 측정했었을 때 그 비율들이 이 피보나치 비율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대 1.61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황금비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율 자체가 사실 우리가 황금비다, 완벽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비율이다. 뭐 모나리자에 대한 뭐 얼굴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피보나치를 가지고 이제 좀 사용을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좀 놓고 보셨을 때 이 피보나치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도 있는 이 무질서도 안에서의 이 비율,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는 자연의 모든 어떠한 비율들 자체가 사실 불규칙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자체가 특정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비율을 뜻하면서 움직인다요. 그래서 가장 이 불규칙적이다라는 시장으로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의 이 차트 움직임, 가격의 움직임들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하락 보여주고, 어쩔 땐 횡보 가져가고, 어쩔 땐 상승 가져가고, 뭐 이러한 움직임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좋은 타이밍을 알아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차트 모양을 계속 봐왔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보고, 뭐 특정 그림을 계속 그려봤을 때 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미래에도 앞에 이 모양을 다 띄기 전에 특정 자리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띄지 않을까, 혹은 길이를 측정해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서 눌림이 어디까지의 길이, 전체 비율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눌러주는지, 뭐 이런 형태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사실상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 주식 시장이 존재를 했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꼭 주주 친화적인 내용 해석으로 이 주식을 삼으로써 내가 이 주주가 되고 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처로 생각하기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심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돈 복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내 몸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직업에서 성과금이라든지 뭔가를 늘리는 작업, 아니면 투잡을 뛰면서 거기서 돈을 더 챙겨가면서 나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누구나가 다 돈은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이 벌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가장 디디기 쉬운 곳이 이 주식 시장이고, 그만큼 벌기도 쉽지만 잃기도 쉽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서부터 정말 여기서 100% 정답이라든지 조금 더 확실한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방식이 나의 큰 부를 축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패턴 내용들, 보조 지표들 이런 게 여기서 이제 발전되면서 생긴 거고요. 사실상 그런데도 뭔가 확고한 정답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내용 자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내용 자체도 100%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발전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피보나치 비율 자체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비율을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캡처를 하셔서 여기 있는 이 비율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0, 0.236, 382, 0.5, 618, 786, 886, 그리고 1, 1.14, 1.414, 1.272, 1.272, 1.414, 1.618, 그리고 뭐 1.886까지는 안 쓰고요. 뭐 2.24, 뭐 3.618, 뭐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좀 가져가는데, 보통에 이제 제가 튜브를 사용을 하는데 증권사 차트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10개도 일단 0에서부터 1 사이 범위는 다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618 정도 더 들어가면 좋은 정도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보나치를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선 그리듯이 추세선 뭐 이렇게 만들고 추세선 이렇게 만드는 도구 사용하듯이 얘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한 점과 한 점을 이어주는 도구고, 그렇게 이었을 때 이 비율이 쭉 나타나는 거지 뭔가 엄청난 것을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를 이렇게 좀 활용을 했었을 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먼저 일단 사용, 피보나치에 대한 사용. 피보나치 사용할 때 일단 처음에는 기준을 잡는 법이 가장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피보나치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 이 기준을 잡는 법이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일봉상, 분봉상의 데이터도 차이가 있을 거고, 개별 주식 종목이냐, 지수를 다루는 거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 나스닥 선물을 좀 기준으로 일단 좀 잡아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기준을 잡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성이 끝나는 상승과 하락을 가져왔을 때 이 상승이 끝나는 이 강한 상승을 기준으로 피보나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피보나치 하나의 뭔가 상승과 하락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움직임들을 예측하는 경로대로 넘어가는지,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각각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매매 관점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제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모르신 분들 좀 위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측에 이제 이 빨간 색깔 보시면요. 소수점 0.25 단위로 움직여요. 한 칸이 움직일 때가 0.01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0.25씩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0.25, 0.5, 0.75, 또 0 이런 식으로 지금 소수점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한 틱이 미니 기준으로 일단 좀 볼 때 이게 한 틱이라고 표현하고요. 한 틱당 가치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5달러라고 이제 절대적인 거고, 그러면 이 소수점 소수점 말고 정수 자리 값으로 가려면 0.25의 4배가 되니까 1이라는 거는 4틱이 될 거고요. 이게 20달러가 돼요. 1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10포인트를 가져가면 이게 40틱이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200불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26만원, 뭐 수수료 빼면 막 25만원, 뭐 이렇게 이 하나의 움직임에 10포인트 움직임에 내가 25만원이라고 지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가장 하루에 기분 좋은 익절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선물 대행을 하시다 보면요.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 10포인트 변동성은 정말 최소의 익절 포인트, 최소의 손절 포인트라고 보통은 보는 편이에요. 이 10이라는 수치 자체는요. 뭐 5포인트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틱으로 봤을 때 내가 10틱, 뭐 12틱, 8틱 뭐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횟수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수수료만 더 잔뜩 까먹고 실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받쳐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 뭐 다계약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몇 천만 원, 억 단위를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다수를 이루는 현실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선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수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손실만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뭐 그냥 한 달 30일 거래를 다 했었을 때 3천만 원의 손실이 되는 거고 세 달만 된다라고 하면요. 이 금액 자체도 1억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하루 변동성을 1,000만 원, 2천만 원씩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 자칫했다가는 한 달 안에 내가 정말 연속 손실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나이시드가 1억이든 10억이든 그 수치가 다 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현실 가능성으로 단타성에 대한 대응 해석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 전체 자금 대비 퍼센트를 낮춰서 여기서 레버리지를 강하게 넣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정말 내가 100억대 부자예요. 100억대.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기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라는 돈 전체를 주식에 투자를 하나요? 아니죠. 보통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 이쪽 시장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거의 한 7, 80%의 비중을 7, 80억 정도가 되는 돈은 아마 지금 높은 금리가 작용하고 있는 장기채 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단기채에 이제 장단기 금리까지 역전이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장단기 국채에 큰 금액이 들어가겠죠. 왜? 얘네는 기간값을 만료를 했었을 때 확정적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플러스 알파, 즉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원금의 훼손이 없이 플러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금액은 거기다 넣고 여기서 15억에서 20억 사이 자체는 주식 투자를 할 거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종목에 올인을 하면서 몰빵을 하면서 가져가기보다는 특정 최대한 변동성이라든지 덩치 큰 대형주에다가 비중을 더 높일 것이고요. 조금 더 이 포트 안에서도 비중 10% 미만에 해당되는 거에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2억 정도는 사실상 뭐 최근에 있었던 테마주를 쫓아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 전체 자산 비중에서 뭐 한 5% 정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5억 정도를 가지고 선물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물은 원래 당체 레버리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 전체 시드에서 내가 몇 번의 횟수를 가져가면서 기간값을 두고 이거의 성공과 실패를 따져봤었을 때 손익비 계산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이 길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가져가냐면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뭐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최소에 대한 대응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10포인트 미만의 뭐 1포인트 움직임은 초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로 뭐 수익을 냈다 안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개인의 차도 있고 한데 레버리지가 워낙 강한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거예요. 단타성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사실상 해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 기간 한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키드 매매, 즉 한방향성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하루에 이제 1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를 내가 손절 범위와 익절 범위를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를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내용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에서 50포인트를 먹기 위한 세팅을 해야 되겠죠. 피보나치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보나치를 그린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아무 자리나 이렇게 짧게 놓고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렸을 때의 손익비도 계산을 하면서 넘어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측정한 나스닥 한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는 세팅은 조금 더 충분히 더 오랫동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1부 내용 가져가고요. 자, 2부에서도 같은 내용 지금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팁가치와 내용들 전체에 대한 레버리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에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최소 1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 구간대에 대한 대응 해석만 보더라도 내 레버리지와 이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로 본다라고 하면 하루 이 금액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20만원대에서 100만원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 너무 작아, 난 좀 더 돌리고 싶어 하면 계약수를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내 자본이 그만큼 더 괜찮고 나는 원래 더 훨씬 더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약수를 조금 더 늘리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늘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원웨이 상승과 혹은 원웨이 하락을 기준으로 일단은 좀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웨이 상승과 하락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 바닥, 보통 최바닥과 최상단을 기준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럼 이 상승 자리값은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피부를 억지로 잡는다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기준을 잡고 이 사이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을 보는 건데, 애초부터 계속 내 기준을 뚫고 계속 넘어갈 거니까 이거는 기준에 대한 형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준을 잡는 내용 해석은 과거에 이미 앞에 상승했다 꺾였으니까 여기 고점이었고요. 얘가 내려왔다가 반등까지 확실히 줬으니까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있었던 지금 내용 해석에서는 얘는 조금 더 확실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는 살짝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바닥 대비 상승 기준으로 아직 지금 고점에서부터 확실하게 이 정도 눌렀다, 뭐 어떤 특정 움직임 자체가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 자리값을 굳이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여기 피부를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이 생길 건데, 이 관점으로 일단은 좀 놓고 봤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허락할 수 있냐,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지금 픽스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통 일단 좀 판단하는 내용에서 이 피보를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하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잡을 수 있는 조건인데, 이 조건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1번 매매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자리값이랑 지금 같이 겹치니까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5일선의 변곡입니다. 두 번째는 11선의 이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상단 하단 터치, 네 번째는 21선 변곡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고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일선은 계속 우상향이고 첫 번째 이탈하다가 재차 올라가는 경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5일선을 깨고 이탈하면서 캔들이 이제 다음 캔들의 스타트가
우상향되고 있는 이 5일선을 깨고 넘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무조건 꺾였다. 여기서부터 계속 꺾인다라는 관점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단기 분봉 기준으로도 넘어서 이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는 너무 가벼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꺾인다라는 관점의 최소 근거는요, 5일선의 변곡이 나와야 돼요. 5일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했다가 우하향으로 꺾이는 이 초반 타이밍이 꺾였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를 노리는 거지,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 한번 이탈했다라고 해서 여기 자리를 이탈이니까 이제 추세 전환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최소 5일선의 변곡 자체는 보는 게, 이거마저도 제가 설명드린 이거마저도 꺾이는 척 하다가 역추세 맞으면서 돌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금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실시간으로 여기서도 이제 변곡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변곡 시도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음봉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양봉이 보여줬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커버를 볼 수 있는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변곡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변곡을 보기 애매하게 한 템포 이렇게 조금 의심하다가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는 거기를 기점으로 꺾였다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 연속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5일선의 변곡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 좀 더 볼래 하면 21선. 상승을 가져가고 있으면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항상 볼린저 밴드의 중심인 21 이평선, 21선.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5일선과 21선 간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보통 보는 편이에요. 보통 이탈 나오고 나서 한두 캔들 뒤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탈과 이 골드와 데드 관점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밴드 상단 하단 터치까지 나와주면, 상승이었을 때 이제 하단 터치까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추세가 끝났다라고, 일단은 추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으로 이어가기보다는 매도세나 횡보장세 연속일 가능성이 높고요. 5일선의 변곡보다 좀 더 강력한 거는 좀 더 장기 이평선인 21선의 변곡마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매도세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잡았을 때 얘가 고점 대비 지금 나와져 있는 결과를 한번 좀 보시면요, 5일선의 변곡이 나왔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 고점 기준으로 5일선의 변곡은 나와줬죠. 강하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1선의 이탈이 나와줬고요. 여기 구간대에서 주황색 선이 21선입니다. 이탈 나왔죠. 상단에 있다가 하단으로 넘어가는 시점, 거기에 따라서 5일선이 21선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도 다음 캔들에서 바로 발생하는 결과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칼같이 이렇게 보면서 매도를 봐라 이게 아니고, 5일선 변곡 보고 나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 피보나치를 그려서 한번 바라볼까에 대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밴드 하단 지점이에요. 여기가 3번, 여기가 2번, 첫 번째 변곡 나온 게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21선의 변곡인데, 이미 뭐 이 앞전에 상승이었었던 21선이 거의 뭐 수평 가져가다가 여기서는 아직도 수평 움직임인데, 확실히 좀 꺾였다라고 좀 판단되는 게 여기 구간도 좀 해석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꺾이는 거, 우리 좀 단타성 대응, 단기적인 대응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움직임, 꺾임이 확실히 좀 있는 게 꺾였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 대한 확실한 자리는 앞에서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기 기준으로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은 있긴 했었지만, 확실하게 보는 구간은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매도 자리값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피보를 기준으로 일단 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4거래일 동안 지금 바닥 대비
지난주 이제 8월 25일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4거래일 동안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4거래일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자리를 고점이다라고 픽스를 놨을 때 지금 현재 15,470, 460 정도에 형성되는 자리에서 얘에 대한 기대값은 230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피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 382 자리값까지 우리가 결국에는 이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거는요, 충분히 여기서 꺾인다라는 거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꺾이고 있다라는 이 내용 해석에서 다시금 재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꺾이는 게 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얘 최소 이 상승분에 대한 눌림 해석은 382 자리값 38.2%에 대한 내용 해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는 뭐 더 꺾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는 그 다음 내용 해석인 거고, 어찌됐든 지금 고점 대비 꺾이는 이 시점에서 38.2%대까지 가져가는 게 저의 1번 매매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기준 자체를 아까 좀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준값이 너무 작아버리면요, 생각해보시면 이 범위 자체가 너무 폭이 짧으면 얘가 이 범위 전체 기준에서 38.2%만큼의 되돌림 수치인데 최고점에서 딱 여기를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단은 이 되돌림에 대한 길이에서 전체 기준으로 먹는 기준이 30%면 많이 먹는 거고, 이 30% 정도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전체 기준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전체 기준이 50포인트도 안 되는 값이다라고 하면요, 10포인트도 못 먹는 자리값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손절 자리값 기준으로 손익비가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보는 편은 일단 100포인트 이상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뭐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본 이런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14,750에서부터 무려 15,53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550 고점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800포인트나 들어올려준 자리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도 무려 250포인트나 먹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꺾였다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우직하게 1번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본다라고 하면 250포인트나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 250포인트 같은 경우는 50포인트가 1000불이니까 대략적으로 5000불이 될 거예요. 5000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환율 뭐 1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650만원이죠. 한 계약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타성으로 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650만원을 한 계약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매도 도전을 하는 거지만 현재 자리값에서 이 피부가 깨진다라는 거는 명확하죠. 전고를 깨고 넘어가는 자리값이 발생을 하면, 그럼 지금 만들어진 전고점은 530, 내가 지금 보는 자리는 480 정도, 그러니까 50포인트 정도, 5, 60포인트 정도를 견뎌내면서 손실까지 생각해 놓으면서 250포인트를 익절 포인트로 생각한다라는 매매 관점은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손익비가 5배가 되잖아요. 내가 손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 손실에 비해서 수익성이 5배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 자리는 들어갈 만한 구간 해석인 거고, 여기서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재차 또 1번에서부터 4번 관점으로 꺾이는 타이밍에서 한 번 더 이 382 자리값이 조금 유연하게 수정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근대에 대한 해석으로 도전을 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100만원 손실을 각오하고 650만원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응할 만한 내용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 놨는 건데 너무 이 폭 자체를 뭐 50포, 80포인트 자체를 피보를 잡고 이 사이에서 아둥바둥 대응을 보면서 1번 매매 관점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손익비 생각하면서 따지고 넘어갔을 때 꼭 5배를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손익비를 5배를 맞추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애매하게 아둥바둥하게 이제 맞춰 놓는다라고 하면요. 굳이 무리하게 이 변동성도 분명히 치고 넘어가는 이 변동성도 기본적으로 30에서 50포인트는 출렁거리는 게 이 시장인데 대응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작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작은 피보나치를 그릴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면요. 누군가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350 바닥에서부터 530. 아우, 여기 또 훌륭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포인트 기준으로는 350, 530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180포인트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180포인트 정도 되니까 여기 고점 기준은 아까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내용 해석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석을 보는 거고, 꺾이는 거 충분히 바라봤었을 때 467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큰 포인트는 아니지만 특정 자리값 기준으로 버텼을 때 이 382에 대한 해석은 짧은 관점에서는 잘 나와준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180포인트도 근데 이게 막상 먹으려면요. 막상 수익을 보려면 여기 마디값 466까지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터치는 보여줬어요. 그러면 시작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고 이 고점을 보고 나서 꺾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 부근대에서 스타트인데 바로 과감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50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요. 5일선의 변곡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50포인트, 그리고 21선의 이탈을 보고 나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511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얘도 2번도 50포인트 정도 해석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밴드 바닥 자리 값도 507이면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40포인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1선 변곡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확실한 변곡 보고 타점 봤다라면 490에서부터 한 25포인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값마다 보통은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꺾이는 이 시점 자체에서 좀 차이가 얘를 한 60으로 잡는다라고 보고 있고, 원래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382까지 가져가는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는 거는 바로 여기서 고점 치면서 반등 치면 바로 손절을 또 빠르게 볼 수 있고, 꺾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좀 너무 이른 구간 해석은 있지만 확실히 여기서부터 잡고 넘어가면 앞에 변동성이나 내 평단가가 받쳐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수익 구간도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훨씬 더 좋은 수익으로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조금 더 안정성은 지향은 하지만 목표가가 짧아지고요. 손절가나 이런 내용 해석이 조금 같은 손절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뒤로 갈수록 조금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요. 사실 좀 차트를 좀 많이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셔야 좀 와닿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가 좀 이론적인 내용으로 지금 좀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링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이게 1번 관점 내용 해석인데, 사실 큰 피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진행형, 작은 피부로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딱 382를 맞고 반등하는 결과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면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요, 굉장히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 꺾였으니까 여기 기준을 잡지만 결국에는 내 기준 범위 안에서 돌파하고 넘어가는 이 시점 자체에 대한 해석 자체는요, 틀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이제는 앞에서는 사실 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유효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미래로 지금 현재 결과가 반영된 현재 상황과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의미가 없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살아있는 기준 자리값들을요, 이렇게 쭉쭉 그어 보시면 돼요. 방금 그려놨던 이 짧은 피부 382는 여기선 반영이 됐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 해석도 존재를 할 거고 이 최바닥에서에 대한 내용 해석도 존재를 하겠네. 혹은 얘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끌고 가보는 건 어떨까? 과거로 돌리면요, 얘를 기준 삼아서 현재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예측이 되는 건지 파악을 해보는 거고, 더 큰 과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분봉을 좀 키워야 돼요. 분봉을 키워서 이전의 최고점에 대한 움직임에서 지금 내용 자체 해석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눌 수가 있어요. 일봉상, 주봉상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정말 단기 대응, 그러니까 이제 작은 피보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빠릿빠릿하게 내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변동성에서 나는 정말 10포인트, 30포인트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정말 만족해하면 더 작은 그림 관점으로 지켜보는 거지만, 기준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기준은 100포인트는 일단 좀 넘겨야 돼요. 근데 100포인트는 정말 최소 내용인 거고 지금처럼 150에서 180, 200포인트 정도의 기준 자체가 확실히 대응하는 데는 먹을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건 너무 먹을 자리가 없어요. 이건 있는데 100포인트 내외는 정말 먹을 자리가 없어서 무리하게 피보를 막 구겨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인 거고, 확실히 고점 대비 꺾이는 움직임에 대한 해석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기준을 알아야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이렇게 막 뻗어나가고 있는 이 타이밍이 있는데 무리하게 여기를 고점 픽스를 잡으면서 피보를 잡을 필요는 없는 내용 관점 해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피보는 단기 피보와 여러 가지 피보에 대한 결과를 꼭 합치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자리로는 382 자리값 굉장히 베스트로 잘 나왔죠. 그럼 이 피보는 지금 작은 피보는 하나는 아직까지 좀 진행형이지만 성공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워낙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리값으로 하나 잡아도 현재 자리값이 여기서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뭐 이 큰 그림 관점에서는 그냥 움직임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350까지 매도세 기대값을 갖는 거, 아직 얘 기준으로는 진행형이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기준을 더 놓으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더 큰 피보 관점으로 일단은 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었지만 200대까지 230대까지는 낙폭 가져가면 250포인트를 먹을 수 있는 관점 해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도전도 내가 어떤 매매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50포인트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요, 본장 기준으로도 운 좋으면 뭐 정말 30분 1시간 내에 터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 운영 시간의 절반 혹은 그 이상 오버 관점까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실시간으로 지금 바뀌는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해석을 꼭 가져가야 돼.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익절청산 보면서 포지션 없는 상태로 있어야 마음이 편해. 누구는 포지션이 있고 나는 딴짓하는 걸 좋아해. 성격 차이고 버틸 수 있는 범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도 이 피보의 자리값마다 성향에 따라서 입맛대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작은 관점을 좋아하면 좀 더 작은 범위 내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고, 큰 관점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요, 조금 더 범위를 크게 높여서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잡는 거는 진행형에서는 설명드렸고요.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잡는 것도 설명드렸어요. 근데 깨지는 관점도 아셔야 되니까 이 피보는 잡으면 안 되는 피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피보들을 잡아보시고,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교육 내용들이 이제 따라오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배운 내용은요,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서 이게 바닥 픽스가 될 때 특정 반등, 5일선의 변곡이나 21선의 이탈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여기 구간대에서 좀 아둥바둥하게 볼 수가 있겠죠. 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구간대에 터치했을 때 이거 좀 바닥이라고 잡아놓고 피보 잡아놓으면서 이거에 대한 관점에서 반등으로 바라봐도 되겠다. 그에 대한 시작은 이 382 자리값이라는 거 좀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건 요거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 해석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끝도 없이 넘어가는 이 매도세에서도 정말 382 반등이 있을까라고 하면 다 있어요. 끝도 없는 상승 흐름에서 과연 얘가 382까지 꺾일까? 꺾인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처럼 보여주다가도 얘는 382 조정, 그 이상의 조정이 나와주긴 하지만 최소 382 조정, 이거를 차트에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들이 보통 정해져 있죠. 이렇게 지금 나와주는 자리도 하나의 피보로 잡을 수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얘가 정말 382까지 반등을 했는지를 다 찾아보세요. 정말 큰 그림으로도 찾아보고, 그럼 이런 진짜 가파른 상승에서도 이러한 가파른 상승, 여기 기준을 잡는 이러한 가파른 상승 움직임에서도 382 자리 값은 결국엔 나오고요. 이런 가파른 하락에서도 정말 끝도 없이 뚫어버릴 것처럼 보여주는 자리에서도 큰 기준이지만 382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도 결국에는 얘 382까지 꺾이겠네. 그럼 이거 250포인트 먹는 건데 왜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 차트로 이미 완성된 거를 돌려봤을 때는 현재 진행이 아닌 이상 이미 그 추세는 마무리된 거는 정말 100%다 382 자리값을 터치하고 갑니다. 근데 여기 자리값이 100%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확률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00%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닌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이 전처럼 고점 한 번 더 치면 여기 피부 잡고 382 잡았으면 얘는 성공한 거겠죠. 근데 나는 여기서 대응했다 보니까 여기서는 특정 어떤 정고 돌파라든지 특정 이상까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을 가져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해석만 보시면 돼요. 과거 차트로는 이 382는 무조건 100%예요. 현재 그래서 내가 지닌 타이밍이 괜찮은지 판단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잡아보셨을 때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